오늘 이렇게 그 남침 땅굴 탐사대 복진구 탐사대장님과 그리고 우리 권대성 기술 고문님 참 이 두 분이 계셔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 실태를 인천 계양기업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이렇게 현장 답사하시고 시추하셔서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와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설로만 생각했던 것을 정말로 저는 오늘 확실히 이게 팩트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 두 분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애국국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국민의 결기를 함께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물속에 넣었던 그 자리에서 녹음이 된 거거든요. 작전하는 날 25m, 20m 떨어진 자리에서 동시 녹음을 넣고 작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0m에서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껐다 껐다 꼈다 꼈다 하는. 북한에서 이 지하 땅굴을 팔 때 썼던 분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한마드릴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한마드릴 소리. 우리나라에서 30년간 썼던 분도 내가 동굴 속에서 이걸 많이 썼다. 그래서 귀가 다 청력이 많이 나갔다. 그 얘기를 증언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지하 40m, 3.5m 있다가 여기에 그 땅굴 라인이 지나가는 안반 속에 안반이 없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리가 땅 속에서 이런 소리가 우리의 목사지만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지하에서 녹취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이런 소리가 지하에서 난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위해서 구멍을 뚫는 것 같아요. 천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할 때에 방어 대책을 하느라고 우리가 여길 파고 있으면은 우회를 시켜서 양쪽으로 우회를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작전 할 당시에 우리가 에어로다가 계속 불어가지고 걔네들이 막는 거를 갖다가 물로다가 붕괴를 시켰어요. 고압으로다가.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8m 양쪽으로 4m씩 8m를 우리가 붕괴를 시켰어요. 라인을. 이거 봐요. 섰다가 또 하다가. 조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시간 반 녹취에 48분의 녹음이 나왔어요. 이게 48분. 근데 녹음기가 꺼져서 이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더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게 저런 멘트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이게 효과적이죠. 실질적으로 땅굴 안에서 이거를 썼던 분이 증언하기를 이거를 하다 보면은 손이 떨리고 귀가 멍멍해가지고 계속 못 한대요. 하다가 섰다가 또 교체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돌다가 쓰다가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에서 했던 분이 증언을 하신 얘기예요.
쓰지요, 갑자기? 이제 어떤 기계적인 뭐 이상이 있거나 쉬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그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네,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계속. 중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물속에서 뭔가 하나 이제 뽀더덕 뽀더덕 하면서 막 움직이는 이유가 녹음이 나와요. 정말 이것은 인내심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꾸준하게 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 탐사대장님께서 정말 인내의 끝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더구나 목회자로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꺼졌나 보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7일 오후. 이건 다른 아까 처음 들어갔던 자리에서 난 소리입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파자자자자작 움직이죠. 두더지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 두더지 소리예요. 그러면 지하 30m 대 소리가 이렇게 지하 8m, 8.5m, 8m를 드릴 뚫었는데도 그 소리가 올라오냐? 안반이기 때문에 다 올라와요. 평창 같은 데서는 지하 5, 60m대의 본갱도가 지나간다고 다우징 탐사로 얘기를 하는데 녹취록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1m 밑에서 허듯 돌 굴러가는 소리가 또로로로 또로로 명쾌하게 들려요. 그 녹음이 다 지금도 거의 평창분이 파일을 갖고 계신데 거기는 정말로 사람 소리가 들려요. 사람 소리를 제가 들은 게 한 번 있는데 막 남자 여자가 껄껄껄껄 대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분이 막 정말 정신 나간 여자 마냥 막 웃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조금 있다 한마디 합니다. 땅굴은 분명히 있다! 그러고서 한마디 외쳐요.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녹취록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 놈들 우리가 이렇게 시초에서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탐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알죠.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무슨 뭐 비비는 듯한 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귀로 잘 안 들려서 이거를 증폭을 시키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땅굴을 속에서 팠던 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위에서는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땅속에 들어가서는 얘기를 하면요. 옆 라인에서 땅굴 파는 사람 대화하는 소리까지 자기들은 다 들으면서 한대요. 잘 들린대요. 서로 통로가. 그렇죠. 땅속에 전도율이 안반으로 전도율이 좋아서. 근데 유튜브가 돼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땅속에서 흙이 무슨 전도율이 있어가지고 들리냐고. 그냥 땅굴 녹지 안 해본 사람들 얘기해요. 방음 장치가 돼 있는 밀폐된 네. 공간인데 저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그 위에서 막 비행기도 지나가고 사람이 우리가 떠들었는데도 녹취에는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상 소리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여기도 어디 찾으면은 막 드릴 소리 막 나와요. 다른 영상에 보면 막 쇠로다가니 다다다다다닥 하는 소리도 들리고 폭음 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폭음 소리는 뭐 하루 저녁에 220번도 나온 적도 있어요. 3월달, 4월달에. 그게 안 나오네. 여기에는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양이 많아서. 찾을 수 있다면 사람 목소리 나오는 걸 한번 좀 잡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네, 다운을 또 받아와야 돼서. 지금 현재 혹시 뭐 물폭탄 터지는 그게 이 안에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폭음 소리는 여기에 지금 안 받아왔어요. 폭음 소리는 굉장히 많아요. 3월,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은요 지하에서 정말 전쟁 치료레들처럼 막 폭음 소리가 지하에 녹음 넣기만 하면 막 기본 7, 80번, 100번씩 나왔어요. 녹음 소리, 폭음 소리가.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저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쪽은 보면은 31.6m에서부터 33.7m가 의심된다라고 써놨어요. 2017년도 4월 14일 날 10차 작전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지표에서부터
지하까지 이제 1m, 지상 1m부터 해서 이제 밑으로 35m까지 가는 겁니다. 지표에서 25m까지는 흙이 엷어서 전체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10mm까지는 코알을 안 떴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코알을 뜨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잔자갈 정도, 황토 마사 계통의 흙이 나오다가 요 25m를 지나고 암반이 시작되죠.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알지만 암반이 잘 부스러지는, 그리고 연한 암반, 여기는 강한 암반이라고 보면 여기 연한 암반이 시작돼서 25m, 26m, 그럼 실질적으로 1m가 안 되는데 흙이 많이 유실된 걸 알 수 있죠. 물로다가 다 씻겨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6.5m에서부터 암반이 강해지는데 27m, 28m, 29m, 30m, 여기에 30.5, 30m라고 보면 이게 대략적으로 1m씩이거든요, 하나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m씩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30m에서부터 36cm, 36cm 정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1m 전후, 요건 이제 31m 50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작전할 당시에, 코아 기계 장비를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안 빨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혹시 밑으로 다가니 돌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흙이. 이제 암반이. 그래서 31m 정도에서부터 암반이 없어서 여기 31m, 32m, 33m, 33m, 70을 잡았는데 31m에서부터 33m, 7m까지 2m 전후가 전체적으로 흙이 요것밖에 안 나왔어요. 암반 돌이. 예, 암반이. 이 위의 암반을 보게 되면은 암반이 굉장히 강한, 보시다시피 이게 암반이 겁나게 단단하고 정말 맞으면은 아픈 돌이잖아요. 이게 손으로 잡아도 무끈한 돌인데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흙에서부터 암반이 나오고 지하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더 강한 암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상식같이 가다가 여기 가가지고 비상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비상식이 뭐냐면 가다가 강한 암반, 더 강한 암반이 나와야 되는데 암반이 안 나오고 이런 흙. 그 흙도 어떤 흙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죠? 색깔이 비슷한 지표 흙 같은 인위적인 뭔가 사람이 밟고 다니는 흙이 같은 묻은 이런 흙 같은 이런 깨끗한 암반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묻은 암반. 그래서 쉽게 해서 부식 산화된 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쪽에 보면은 또 코어 박스가 저희가 24 박스가 있는데 24 박스인가가 있는데 보면은 땅굴 제일 바닥에 있던 흙에 보면은 여기에 흙이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밟고 다니다가 위에다가 뭐 놓고서 우리가 뽑아 올려가지고 그런 흙도 보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략 2m대가 암반이 보시다시피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2.몇m에서 암반이 요거 나왔다는 건 한 움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3.7m까지 뽑았는데 33.7m 전후에서부터 암반이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강한 떡 암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m까지 파고 그 이후로는 안 팠죠. 왜냐하면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같은 장소의 바로 옆부분을 한번 볼게요. 땅굴이 아닌 지역을 말하는. 그렇죠. 바로 옆에 라인이 아닌 지역을 이 라인 땅굴이 나온 지역과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5m 심도시 줄을 두 번째 박스에서 28m 전후에 같은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똑같이 요거와 비교를 대략 해보면은 같이 흙이 나오기 시작해서 암반이 나오다가 그죠? 22m, 24m, 25m. 여기 보시게 되면 24m 전후에서부터 암반이 시작돼가지고 강한 암반이 나오죠? 강한 암반이 나오는데 이 자리 가면은 31m 초에서 31.5m 여기서부터 동굴이 나와야 돼요. 땅굴이 31m 전후에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한 암반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리 동굴인 자리 바로 옆 라인 옆에를 찌른 거거든요. 같이 뚫은 거예요. 옆을 라인 아닌 지역을 다우징으로 탐사를 해서. 근데 그 지역은 강한 암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뚫으면 더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데 시간이 얻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한다고 해도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6시 반, 7시 어둘 때까지 한 게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서 땅굴이 아닌 지역에는 전부 암반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공간으로 나왔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단암동 아까 물속에
우리가 집어넣었던 자리입니다. 물 자리 넣었던 그 조그만 다리 하나 있었죠. 우리가 차 빠꾸 할 때 올라가가지고 서 있던 다리. 그 다리 건너가면 조그만 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 자리에 뚫었어요. 거기는 기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이 막 엄청 안 나오다가 황토울만 하루 종일 나오다가 갑자기 다음날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 자, 보시면은 여기 32m 이 전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잔자갈 이렇게 나오다가 37m, 38m, 40 요 자리 이렇게 해서 43m. 요거는 이제 안반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43m. 여기에 다 안반으로 나오죠. 근데 요걸 보시면은 39m 50에서부터 여기야 없어요. 이게 보면은 39.5에서 43m. 요게 한 칸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39.5에서 43까지니까 얼마예요? 3.5m에 요거 나온 겁니다. 흙. 지하 3.5m 높이에 안반이 요거 나왔어요. 요만큼. 요거 한 움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안반이 나오다가 3.5m 깊이의 흙이 요만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요만큼. 여기가. 네? 안반이. 아니 그냥 흙이라고 표현해요. 뭐 흙이든 안반이든 땅속에도 나오는 게 다 안반이지 뭐 흙 나올 일 있어요. 자, 43m까지 그렇다. 그 이후에는 전부 안반으로 이어지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32m. 요게 어떻게 되나? 30m, 30.5, 32. 요거는 이제 요거를 먼저 봐야 되겠네. 자, 요거를 보시면은 37.7 37m 하면서 이게 다람동 교회 거죠. 요게 지표에서부터 32m 30m 32m 34m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36m 이렇게 내려가다가 37.7m 37.7m에서부터 그 안반으로 이렇게 그 37.7m 위에도 이렇게 엄청난 강한 돌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가서 여기에서 33.7에서부터 30 여기 몇이에요? 39.5까지 대략 2m 정도 1.8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한 대략적으로 한 900m 정도를 격실광장에서 격실광장으로 계양산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우회시키는 산과 산을 위해서 나중에 비상탈출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미줄을 이렇게 땅굴을 돌리는 거예요. 직선으로도 만들고 거미줄로도 만드는. 계양산이 요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과란을 900m 정도를 격실과 격실을 잇는 작업을 소로를 대략적으로 1.7m, 1.9m 정도를 만들었는데 37.7에서 39.5까지 여기에 안반이 요거 나왔다. 안반이. 예? 이렇게 떡안반이 위에서 나오다가 요거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는 어떠냐? 30m, 32, 34, 35, 37 여기 나가서 37m, 39m 나오는데 또 옆구리 자리 예? 요 자리에서 옆에 나온 요것도 내내 요 39m에서 똑같이 요런 안반이 여기가 추가적으로 바로 옆에 한가운데를 더 시출을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38m, 39m 요 자리에 의심스러운 공간 이렇게 안반이 하나도 없어요. 요 자리도 역시 똑같이 구멍을 세 가운데를 시출을 했거든요. 그 자리도. 근데 역시 그 깊이에 40m 전후 39m, 37m 자리에 역시 저기가 돌이 안반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똑같이. 요렇게 여기에 37m대, 39m대에 요것도 내내 똑같이 안 나오는 한가운데에 세 구멍을 뚫었는데 지금도 그 땅 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흙이 밑으로 쓸려 내려간다. 예? 갖다 메워도 자꾸 쓸려 내려간다고 와서 좀 그것 좀 메워달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추 구멍을 뚫어놓은 데를 세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는 주인 보고 밭에 물을 써라 하고 우리가 시추 파이프를 박아줬고요.
거기는 무너지지 않죠. 메워놓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두 가운데를 뚫어놓은 것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런 현상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메꿔 놓으면은 무너지고, 메꿔 놓으면은 무너지고,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흙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이 현상, 이상 현상, 수상한 현상들은 땅굴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멍이 빵 뚫려서 한번 놀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추 해놓은 자리를 우리가 미리 탐사를 해서 저기 오고 있으니까 오늘 정도만 속도로 본데 오늘 저녁이면 여기 통과한다. 밤 12시, 11시 언제 통과할 거냐. 지켜서가지고 오는 거를 쟀어요. 재다가 딱 오다가 여기 온 자리에서 우리가 녹음기 집어넣고 카메라 집어넣고 준비해놓고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딱 멈춰버리고 다른 라인들은 전진하는데 여기 멈춰버리는 현상. 그리고 뒤로 3m를 메우고 우회해서 앞으로 3m에서 나가서 진출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날, 다다음날 가서 4시쯤 가니까 거기를 다 시키면서 물이 하나도 없던 현상.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이라면. 그런데 물이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이 다 땅굴 빠져나가서. 그런 현상들. 특이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남침땅굴 탐사대 분들이 같이 다니다 보면 벌써 몇 년째 이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요 몇 판만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낮은 지역도 있고요. 17.5, 19m 이런 자리에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조금 깊은 거. 왜 그러냐면 안반으로 잘 보이는 자리. 안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에 잘 보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반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추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명확하시죠? 요거 하나 보시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표에서부터 쭉 나가다가 31.5, 31.6m에서부터 대략 2m 정도가 흙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다. 그 밑으로는 다시 안반이 시작되었다. 이게 일명 코아 시추라고 얘기를 해요. 코아 시추. 이거를 더 엄밀하게 뜨려면 흙까지 코아로 뜨는데 이건 돈이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돈으로 따지면. 이 시추를 흙까지 전부 뽑아내서 캡슐에다가 담아가지고서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후원을 받아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좀 비싸고요. 또 우리는 수직갱도를 뚫지만은 사갱으로 뚫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역대책을 잘 못할 거이다. 그거 뜨는데 그것도 역시 비싸서 우리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오는 위정자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땅굴을 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는, 그리고 목숨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폭을 해가지고, 미국이 북폭을 해가지고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 땅굴 관리를 안 할 때 우리가 시추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과 우리가 어떤 시간이 지나가지고 땅굴이 밝혀지는 때에는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해줄 자료들이고, 그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작전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땅굴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고, 왜 국민들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저희들 보고 나라에서도 안 하고 국방부에서도 안 하는 일, 대기업에서도 안 하는 일을 우리 보고 땅굴을 뻥 뚫린 땅굴을 달래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땅굴이 덮여올 때는 덮여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막고 위에서 방조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찾아내도 아니라고 자연동물이라고 덮고, 그런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의응답만 하고 마치죠. 네. 그래서 자, 질문해 주시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좀 의심스러워하는 게 네. 땅굴을 여기까지 파내려올 때 수십 킬로인데 네. 버럭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다음 공기를 어떻게, 산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의심이 많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공기 문제를 논한다고 그러면은 매스컴에서, 국방부에서 예전에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땅굴을 하나밖에 팔 수 없다. 땅굴을 전방 철책 인근 밖 4km 이북밖에는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74년도, 75년도, 78년도, 90년도에 1, 2, 3, 4 땅굴이 발견됐는데 땅굴이 2개, 3개, 4개, 5개, 6개, 9개, 12개 그 이상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뭐만 발견됐어요? 하나만 발견됐어요. 그 비화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땅굴이 70mm, 147m, 170mm, 1m도 안 되는 80cm 밑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찾아낸 땅굴들이 인위적으로 우리 능력에 의해서 찾은 땅굴은 별로 없습니다. 제 1땅굴 같은 경우 보시면은 1땅굴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밤에 매복을 쓰고서 철수하다가 김이 올라오니까 안개 같은 이렇게 김이라고 얘기하죠.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서 땅을 파서 찾아냈다. 그러고서 그걸 발견되니까 급히 철수를 하고 나서 저쪽에도 총을 쏴서 우리가 3명인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뭐 개도 죽고 사람도 8명 뭐 사상 입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어난 것들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땅굴을 찾은 부분이 아니고 걔네들이 인위적으로 들켜준 것처럼 모타 소리를 갖다가 괭음을 내가지고서 땅굴 위로다가 들켜주고 모타가 물이 막 지상으로 치솟아가지고 가서 발견하고 폭음 소리가 나서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컸다고 그렇다고 국방부를 뭐 비하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유의 비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를 뚫을 적에는 공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몇 킬로만 가려고 해도 공기 문제 때문에 숨을 못 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들으니까는 무슨 배설물 문제 얘기하는데 땅굴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남한 사람들, 월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땅굴 속에 있는 그 오물 냄새, 대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동굴 속을 아무리 덮는다고 해도 그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썩은 내가 나고 실질적으로 구멍이 뚫린다 해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땅굴을 뚫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면 최소 2개 내지 3개 내지 4개 내지 5개, 6개, 9개, 12개 심지어는 30개까지 뚫고 나오는 거를 탐사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 12개를 가면 우리 지하 터널이 2개가 산을 관통했다 치면은 중간에 마창을 내는 통로, 교통호를 낸다고 생각을 하죠. 교통호를 내게 되면 거기에 양쪽으로다가 동굴이 있다 그러면 양쪽에 지상으로 구멍을 내주고 여기에서 교통호를 내주고 그러면 공기가 압력이 센 쪽에서 적은 쪽으로 회전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흙 문제 얘기하시는데 버럭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버럭이라는 거는 땅을 팔 때 나오는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암반을 토탈해서 뭐 버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북에서 내려온 사람의 버럭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반 흙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팔 때의 초기에 나오는 진흙덩어리, 흙덩어리, 마사류 이 초기에 나오는 흙들을 버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막 토탈해서 의미가 어떻든 흙이라고 얘기하든 버럭이라고 얘기하든 하여튼 지하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라고 봤을 때에 그 흙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차로다가 들어와서 빼내는 방법, 갱차로 들어와서 북한까지 빼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전방에 있는 저수지들이 전부 매립당했다는 거예요. 도로 건설을 하는데 전부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댐을 하는데 전부 그걸 갖다 썼다는 거예요. 나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촬영되니까 땅굴 입구에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있다가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다에 갖다 놓고 바지산에 위에다가 가서 차로다가 버리면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포크레인으로다가 툭툭 쳐서 바닷속에다가 버린다. 그래서 서해안 앞바다가 옛날에 황토흙으로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도배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많이 흙을 갖다 뒤로 빠꾸 할 때 가서 백에서 갖다 버릴 때 얘기고, 지금은 조금 선진화되고 발달돼가지고 그 암반을 갖다 갈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를 갖다가 들고 가면은 되게 무거운데, 그걸 갖다가 가르면은 이만한 쌀이 가루로 이만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쉽게 운반을 한다든지 뭐 분진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진이 나는 그런 건 우리 상식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벽돌도 만들어서 땅굴에 바로 전복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제보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암반 버럭을 갖다가 전부 북으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8,000곳 이상 많게는 그 이상에 있는 폐광 있지 않습니까? 폐광에 갖다가 땅굴을 연결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양을 버린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 문제 그렇게 해서 땅굴 여러 개를 라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공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흙 문제 마지막으로 물 문제 얘기하는데
물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기는 실질적으로 물이라는 거는요. 만해에서 북한에서 얘기하던 1000분의 상공벌에서 1000m 가는데 3m씩 들고 오르면은 물이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면서 파 올라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4km밖에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땅굴을 못 판다 사람의 주장이고요. 시골 출신인 저로서 한강에 있는 물이 수로가 흐르는 걸 보게 되면 수로가 수평을 유지하면은 물은 다 흐릅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분 있어요? 수평이면 물이 다 흐른다. 무슨 얘기냐? 수평을 맞춰놓고 여기 A에서 B로 흘려보내면 A에서 B로 물이 흐릅니다. B에서 A로 흘리면은 물이 일로 흘러요.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울기 되면은 이쪽으로 일로는 못 흘러가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면서 언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북에서 땅굴을 파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펌핑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시골 천수답 논을 지으려고 그러면 모타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50m에 하나씩 모타를 놓고 저 위에 높은 지에 물이 안 닿는 지역까지 물을 갖다가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땅굴에서도 언덕 내리막 오르막 있는 걸 갖다가 물로 펌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지역도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보게 되면 3월달, 2월달 보게 되면은 전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전기가 전부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땅굴이 전부 70% 이상 땅굴이 전부 물에 차는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가 병력이 다 철수하고 물이 전체적으로 땅굴에 한 달 반 동안 물이 찬 적도 있고 20일 동안 물이 찬 적도 있고 물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유지가 되는 거지.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니까. 그런 이유로 공기 문제, 물 문제, 버럭 문제는 대략적으로 해설하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상식으로 땅굴을 접근하러 들면 백전백패다. 네. 전구자 방송인데요. 네.